지루해도 시청하면 늘어가는 코인 경제 지식 출발.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일단 메리 크리스마스. 코인도 안 오르고 코인도 안 오르고 뭐 요즘에 이제 경제도 안 좋고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난지는 제 기억에 회색빛 성탄절인 거는 한 5년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길거리에 나오는 뭐 성탄절 무슨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점점 퇴색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비단 근데 성탄절뿐만 아니라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명절이라든가 뭐 어떤 뭐 그런 곳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좀 약간 퇴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어저께는 러시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뭐 기억하시겠지만 러시아. 근데 오늘은 연장선상으로 브라질 증권 규제기관 투자 자금이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게 펀드라고 하더라고요. 펀드란 얘기는 기관 투자하고 연결돼 있죠. 자, 서서히 문호가 신흥국부터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머징 국가부터. 그래서 뭐 이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 이들이 이제 달러를 배척하는 거에 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3일 전인가, 제 기억에 3일 전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데 그런 곳에 가면 여기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넌지시 아마 드린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약간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섞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물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 코인 투자하고도 관련돼 있고 세상 돌아가는 일들하고 이제 관련돼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이제 저는 여기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간 적은 없어요. 직접 일단 간 적은 없어요. 근데 아는 지인이 그러니까 유로존에 있을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에 사오포로 간다거나 관광으로 간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충 추세는 알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국가 중에 여기랑 여기는 이제 단시간 말고 좀 장기간 가봤고, 네, 여기는 브라질은 가볼 생각이 없고 러시아는 관광으로 한번 나중에 한번 가볼 생각은 있는데 일단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흔히 신흥국이다 이러면 별 볼 일 없다 할 거 없다라고 이제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진의 전경이 어디 모습이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이에요. 여기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프리카가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같은 이런 도시는 유럽인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여기 들어와서 자본을 투입을 해서 뭐 건축부터 산업 형성을 어느 정도 많이 했었어요. 이게 아마 되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고 생각보다 백인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아프리카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프리카 속에 작은 유럽이라는 얘기. 그래서 제가 알기로 유럽인들이 여기 상당히 많이 갑니다. 관광으로. 관광으로 이제 상당히 많이 가는데 이거를 우연치 않게 이거를 보게 됐어요. 수리남을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해외 나가서 뭐 인도 같은데 특히나 이제 막 이렇게 좀 사람들이 생각해서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데까지는 아니지만 케이프타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어느 정도 개발이 돼 있다. 그래서 좀 확장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제가 나이지리아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는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미개척지이고 물론 가서 리스크가 있는 거는 분명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한국에서 그냥 내가 직장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평범한 사업을 하든 어차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은 다 아마 이렇게 꺾여 나갈. 근데 이거는 저보다 아마 자기 자신이 당사자들이 아마 더 잘 알 거고 이거를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아마 알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고 또 처음에 갈 때 개인의 신분으로 가는 거는 일단 되게 리스크가 상당히 크거든요. 각종 경비부터 해가지고 보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능력이 있다 이러면 중간에 회사를 끼고 아프리카 쪽에 나이지리아가 처음부터 나이지리아가 아니더라도 가서 일을 하면서 전체적인 추세나 동태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도 늦지 않다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이제 왜 유튜브에서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하냐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하실 분 있겠지만, 선진국들은 성장의 한계가 거의 다 왔고,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 이 국가들이 앞으로 스무스하게 올라갈 겁니다. 선진국들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오고 시간 프레임을 아주 길게 두고 10년에 뭐 당장 내년은 아마 뭐 동시에 미온적인 반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장기적인 프레임에서는 예, 제가 가보고 느낀 거는 어쨌건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저는 느꼈고,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나이지리아다 아니면 뭐 우리가 생각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새로운 환경이다. 거기서 오는 극도의 긴장감이 있거든요. 공항에 딱 내렸을 때 이 극도의 긴장감. 다른 피부색과 다른 언어,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처음에 오는 이 극도의 긴장감이 저는 좀 재미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솔직히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국에서 우리 보통 보면은 그러잖아요. 친구 뭐 너 몇 평 사냐? 나 몇 평이다. 뭐 너 아이 학교 잘 다니냐? 뭐 우리 아이 뭐 공부 잘한다. 이게 조금 큰 프레임에서 보면 사실 이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거든요. 사람마다 이제 인생을 어, 추구하는 포커스가 각자 이제 목적지가 다 다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예,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넓다. 그리고 어차피 사람은 죽는다라는 생각에 관해서는 변함은 없어요. 어차피 사람은 죽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있으나 저렇게 있으나 어차피 도태되고 파괴되고 능률이 떨어지고 저성장 기조의 한국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 능력이 있다면 30살 이하 되신 분들은 그 기회를 회사를 끼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인도도 다국적 기업들이 워낙 많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저는 아프리카 대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특히나 이제 나이지리아 같은데, 경제적 취약성은 곧 비트코인이 세계 무역에서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글로벌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 결과 앞으로 더 많은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수용할 수가 있을 거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줄이겠다는 고집으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사그러들지 않는 현재의 상황, 그리고 각국 신흥국들은 달러 결제를 배척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결국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격으로 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방향성이 서서히 이제 느껴지는데, 어쨌건 지금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그 공식이 먹혔는데 하여튼 끝났다는 거죠. 이제 서서히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런 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뭐 이건 뭐 그냥 구글링 하면 나오는 거긴 하지만 뭐 트윗을 보다가 이제 누가 올렸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면 한국이 고령화 추세로 가는데 25년 걸렸대요. 가장 짧아요. 일본이 35년, 프랑스가 154년, 독일, 여기 거의 다 영국, 미국 94년, 영국은 100년. 여기는 적응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한국은 단시간 내 성장이 있었고
그 성장에서 오는 지금 폐단이 발생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25년이란 시간 동안 고령화가 급속히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후행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까 나이지리아나 이런 거를 말씀드린 거는 위험한 국가에 가서 위험한 환경에 처해라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수리남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하정우가 홍어팔로 갔다가 뜻하지 않게 마약하고 관련돼 있고 그리고 국정원하고 또 관련돼 있게 되잖아요. 이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묘한 게 왜 여행이라든가 아니면은 해외 진출이 되게 중요하냐면 나도 모르게 이게 엮이게 돼 있어요. 물론 뭐 범죄인들하고 사기꾼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엮여서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는 뭐 자기가 알아서 판가름해야 되고 자기의 운이 따르지만 어쨌건 이런 엮임과 엮임 속에서 그냥 있는 거보다는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뭐 저는 이제 뭐 40대 후반으로 향하기 때문에 제가 뭐 마음은 솔직히 나이지리아 가서 뭔가 해보고 싶고 좀 그런 마음은 있어요. 아직까지 제가 뭐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긴 하지만 그냥 코인 투자해서 그냥 뭐 있자. 근데 세상은 넓기 때문에 나이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유튜브에서 누가 뭐 아프리카 어떻다, 뭐 인도 어떻다 여기에 이 프레임에 쌓여가지고 세상을 되게 협소하게 바라보기보다는 조금 약간 이런 관점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게 과연 가상자산 시장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리고 이 차트도 그냥 나온 차트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 고령화에 관한 차트. 근데 우리는 인도나 뭐 중국이나 뭐 고령화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미디어에서 나온 프레임이고 실상은 다이어그램이나 전반적인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성장세에 있어서 우리보다는 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어쨌건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에서 코인하고 연결고리 부분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못 찾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그러실 텐데 어쨌건 후진국 신흥국들이 조금 더 블록체인을 필두로 한 페이먼트 결제가 들어가기가 아마 선진국보다는 조금 더 용이할 가능성이 높아요. 대표적인 게 인도의 페이티엠 같은 그런 곳.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뭐 뚜렷하게 나와 있는 뉴스가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뭐 어떤 이머징 국가와 뭐 나이지리아에 관한 뭐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코로나 여러분들 걸리지 마시고 코로나가 이게 감기라는 게 사람을 엄청 사람이 아픈 게 아니라 사람을 좀 불편하게 만들죠. 머리를 아프게 하고 인후통이 오게 되고 코가 맹맹하고 근데 서서히 뭐 사라지긴 하는데 어쨌건 다들 조심들 하세요. 그리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 특히 바깥 출입은 1월 중순까지는 웬만하면 자제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